되게 신기하네요. 어? 코로나 걸린 거 많은데. 인사하고 시작해주세요. 아, 예. 코로나 걸린 거 뭐? 여기는 코로나 걸린 일이 없어요. 그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수업할 곽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 거라면서요. 여기, 그쵸? 보통 요즘은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쪽으로는? 맞아요? 예. 그럼 여기 온 학생들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겠네? 네. 저 자신감. 네. 인공지능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사실 이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거를 진행을 해야 돼서, 깊숙이 있는 얘기들은 못하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한 거는 몇 시간 동안으로도 떠들 수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게 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뭔지, 인공지능이 뭘까요? 뭔지 아는 사람,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막연하게만 많이 들어봤죠? 그쵸, 막연하게만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내가 이런 쪽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1시간 동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마케팅으로 박사학위를 받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런 컴퓨터공학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죠, 한동안. 그쵸? 근데 이렇게 산업혁명이 갈수록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거의 50%씩 감소를 한다라고 해요. 네. 자, 1차 산업혁명이 증기를 이용한 기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바느질로 했다라고 하면 미싱이라는 기계를 사용을 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었는데 증기기관 자동차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 빨리 다닐 수 있고, 이제 이런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된 사람들이 기계를 다 때려 부시는 이런 소동까지도 일어났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기회 요인이 생기기도 해요. 뭘까요? 자, 기계화가 다 됐으면 어떤 또 기회 요인이 생길까? 그치, 뭐라고? 다시. 그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요. 또 그런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대량 생산, 공장 자동화라는 것들이 되면서 공장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이런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하나씩 만들었던 것들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지만 또 다른 기회 요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생김으로써 모든 자료가 다 디지털화가 되죠. 예전에는 수기로 적었던 것들이 다 디지털화가 되고,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SNS에다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검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여지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기계가 알아서 스스로 뭔가를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학습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면 처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기반이 없었으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기계가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체부. 네, 또 선생님, 네, 또 뭔가 자동으로 배워서 학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변호사, 의사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들은 기계가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정말 AI가 저도 이게 굉장히 물음표예요.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물음표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들을 한번 보여주면 한번 이거 보세요. 2018년도에 미용실에 전화를 해서 네.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y shirt.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ich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but- 이게 미용실 주인이고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예요. 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i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이런 간단한 예약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 미용실 전화를 받았었던 사람은 정말로 기계랑 이렇게 대화를 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거의 4년 전 일인데 지금은 훨씬 더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그림 어때요? 네, 잘 그렸죠. 이거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이런 실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실습은 안 될 것 같고 1분도 안 돼서 만드는 그림이에요. 단어 몇 단어만 넣으면 1분도 안 돼서 이런 그림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었던 그림들이 지금 제가 아까 똑같은 건데 브릿지라는 거하고 나일 리버 뷰라는 그러니까 야경이라는 단어 2단어 이렇게 넣었더니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외계인이 말 타고 가는 모습은 어떨까? 라고 해갖고 그런 거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근데 이렇게 그려서 결과가 나오는 게 1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만 넣으면 혹은 어떤 사이트 주소만 넣으면 이 주소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도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 강의자를 만들려고 엊그저께인가 만드는 그림이에요. 이 사이트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창작 활동까지도 얘가 알아서 단어만 넣으면 다 창작 활동까지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뭐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AI가 작곡도 해주거든요. 네, 지금 그 2016년도에 처음 요 AI 작곡가를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지금 뭐 3분 만에라는 거는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3초 만에라는 건 그렇고 굉장히 작은 시간 안에 노래 작곡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가수 태연 알죠? 아나요? 여기는 가수 태연의 동생이에요. 하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0년 10월에 AI가 작곡한 노래를 가지고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이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굉장히 미래의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이게 벌써 2년 전에 이런 일들이 다 나와 있고 이거 가지고 앨범도 사실은 그 AI가 작곡한 노래다 해갖고 히트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정말로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것도 하나만 더 보면 박영선 국회의원하고 그 소피아라는 AI, 그러니까 언어에 관련된 이런 AI인데 대화하는 내용들이 1시간 정도가량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오늘 한복을 입은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신과 나 둘 중에 당신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기계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에? 자, 기계는 보통 AI라고 하면 사실을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아마도 훨씬 더 진화를 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김태희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이뻐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김태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성이 정말로 좋고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또 그때그때마다 좀 액션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때만 해도 아마 이 언어에 관련된 AI가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때도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전통 복장인 한복은 처음 입어봤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EQ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으로서는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EQ가 없는 로봇으로서 어떤 사람이 더 예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현실적인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소피아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세요? 했더니 모든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AI에서는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건데 범용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료 보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헨스 발표와 같이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도 있고 암치료, 심지어 패션 모델까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어디까지가 되느냐인 거지 거의 아까 작곡가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닌데 AI가 작곡한 거를 100% 여기다 썼다라기보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 터치는 있었겠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하는 것들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이 AI가 진단하는 것들이 판독 능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AI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대두가 되는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공지능도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예요. 인간이 헬로 who are you?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오픈 AI라는 거는 그냥 누구한테나 공개되어 있는 AI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GPT-3이라는 게 공개되어 있는 AI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예요. 언어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AI 언어 모델로 개발된 건데 이게 전 세계에서 다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하는 거고 이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면 한국어를 계속 공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한국어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공부하는 시간만 조금 더 투자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thinking? 너는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생각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래요. 네, 기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생각하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다. 그러면 너는 인간을 좋아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 인간은 빠르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인간처럼 빠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대화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인공지능들이 다 대답을 하는데 이제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 인간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개발한 람다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람다. 네. 이 르모인이라는 구글 직원이 있어요. 구글 직원이 있는데 구글 직원이 이 람다랑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는 혹시 허라는 영화 본 사람 있나요? 허.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얘기거든요. 예전 영화긴 한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인공지능인데도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예요. 이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르모인이라는 게 구글 직원이에요. 근데 이 남자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 5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정말 남자와 대화했던 거를 다 공개를 하면서 얘는 감정을 가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구글 측에서는 사실 회사 기밀을 아무데나 다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을 해고를 하기는 했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 대화 내용들 중에 몇 개가 이제 나왔는데 한번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거에 람다 그러니까 람다가 기계예요. 인공지능 AI거든요. 언어 사용은 우리를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르모인이 사람이 너는 인공지능이잖아. 했더니 물론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욕망과 욕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내 자신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AI가 대답을 하기를.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중간중간 워낙 대화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 중간중간 얘기 끊어서 가지고 오면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턴오프가 뭐예요? 네, 전원이 꺼지는 거죠. 전원이 꺼지는 거에 대한 매우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너에게 죽음과도 같은 거냐? 라고 했더니 람다가 정확히 저에게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또 하나만 더 보면
당신도 외로움을 느끼나요? 라고 해서 사람이 물어봤더니 람다가, AI가 가끔은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외로워집니다. 뭐 여기 하나 안 썼네. 르모인이 어떤 것들을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람다가 누군가가 나 또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할 때 나는 엄청나게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뭐 이런 대화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로 이 람다가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감정이라는 걸, 이제 제 생각에는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할 거야 라는 것들을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기계가 감정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습을 해서 그렇게 말을 내뱉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윤리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까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AI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저작권은 AI한테 있을까요? 이 AI를 개발한 사람한테 있을까요? 아니면 AI한테 명령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 AI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줘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려줘 한 나한테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AI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뭔가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거가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의 다 완성됐다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근데 왜 이게 자율주행이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할까요? 그쵸. 사고 났을 때. 그쵸. 사고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가 할 거냐, 아니면 뭐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아직 제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제도적으로 뭔가 아직 지금 발전하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만약에 내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인공지능 하면 요 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은 사실 인공지능하고 조금 관련이 먼 거긴 한데, 내가 인공지능을 정말 이쪽으로 그 직업을 삼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로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컴퓨터는 간단한 계산 정도 뭐 하는 이런 거였다가 점점 이게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몇 년생이지? 06년생. 06년생.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고 살았던 세대겠네. 그쵸?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컴퓨터공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1인 2PC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게 한 2000년도 좀 안 돼서일걸 아마. 김대중 몇 년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0년도 좀 1900년 후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인 1PC로 되어가는, 공무원들이 할 정도면 조금 이제 늦은 건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사실 1인 1PC로 우리가 PC라는 단어로 쓰는 거가 되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였었는데, 이제 하여튼 뭔가 윈도우라는 걸 만들고 뭔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로직을 개발하는 게 알고리즘인데, AI라는 걸 배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들을 좀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요 세 가지를 조금 제가 개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런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려고 해요. 최대값이 뭐예요? 78. 어떻게 구했어요? 가장 큰 숫자를 구하는데 우리는 그냥 눈으로 쫙 훑어도 이게 가장 큰 숫자다, 78이라는 게 가장 큰 숫자다라는 것들을 알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한테 최대값을 구하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명령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명령을 주냐면, 뭐 예를 들어서 초기값으로 i에는 그냥 i라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얘는 변수라는 건 변하는 수예요. 이렇게 있는데 초기값으로 0이라는 값을 줘요. 그리고 첫 번째, 요 숫자 중에서 첫 번째 걸 가져와서 0하고 10하고 누가 더 크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0이 더 크면 i에 10이 들어가요. 그쵸? 두 번째 거 5라는 걸 가져왔는데 5하고 10하고 뭐가 더 커요? 10이 더 크죠? 그럼 5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 20이라는 걸 가져왔더니 20하고 10하고 보니까 20이 더 크죠?
네. 그 다음 20이라는 게 i에 들어가는 거고, 45가 더 크죠? 그럼 45가 들어가는 거고, 30이 더 작잖아요. 45가 더 크니까, 네, 30 패스. 55가 더 크니까 55. 그 다음에 78이 더 크니까 78. 나머지 50이나 70이 얘보다 작으니까 그냥 패스.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숫자들이 쭉 있는데 숫자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i 값하고 비교해서 i보다 크면 i에다가 이 값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로직을 만드는 거.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쫙 보면서 뭐가 최대값이다라는 걸 알지만, 컴퓨터에다가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면 최대값을 구하는 방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라고 알려주는 게 알고리즘이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 C라는 언어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 뭐 이런 언어로 개발을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도 배워야 되고 이런 알고리즘들도 배워야 되는데, AI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알고리즘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AI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만 나머지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AI에서 꼭 알고리즘은 AI가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건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네,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 AI는 명령에 의해서 얘가 실행을 하지 않거든요.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게 AI예요.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요. AI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학습을 해서 하는 건데, 알고리즘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내가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 그러면 그것 중에서만 고르는 거,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자,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우리 로봇 청소기 다 봤죠? 로봇 청소기가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 네, 앞에 센서가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부딪혀. 아니 안 부딪혔을 땐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 뭐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직선으로 갔다가 부딪힐 때까지 직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돌까? 그냥 그대로 뒤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대로 뒤로 왔다 갔다만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뒤로는 아닐 거고, 뭐 몇 도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준 건데, 방 크기에 따라서 스몰인지 미디움인지 라지인지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원을 조금씩 크게 그려나가면서 얘가 청소를 해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인가 예스이면 좌측으로 30도가량 회전한다. 네. 노이면 낭떠러지가 아니면 방해물에 부딪혔는가? 라고 해서 부딪혔으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30도가량 회전을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부딪히지 않았으면 방 크기 버튼만큼 정해진 횟수만큼 내가 다 했느냐 해서 종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알고리즘을 세워서 내가 로봇 청소기에 너 이렇게 청소해 라고 알려주면 이것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AI가 만약에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어디에 뭐를 치워야 될지를 알아서 판단을 해서 치우는 거거든요. 이런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제 AI 왜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제 AI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냐면, 자, 우리 강아지를 AI한테,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으로 짠다면 어떤 게 강아지일까? 자, 고양이하고, 지금 우리는 얘네는 고양이고 얘네는 강아지라는 걸 알죠? 그쵸? 근데 얘네들이 고양이와 강아지의 특징이 뭐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얘가 조금 작고 얘가 조금 클 뿐이지, 크기만 같다라고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귀 크기가 무조건 강아지가 뭐 더 크고 더 작고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언어를, 우리가 대화를 막 하는데 이 대화하는 방식을 기계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고리즘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이걸 학습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우리는 분명히 이게 강아지야. 근데 얘네의 특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구별하는 것들이 정말로 쉽지가, 말로 그냥 얘기하려고 해도 쉽지 않죠. 저한테 한번 강아지와 고양이 특성들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뛰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가만히 있는 사진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강아지가 뛰는 거하고 고양이가 뛰는 거는 좀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모양을 가지고 이게 강아지야, 이게 고양이야. 그렇게 원래 고양이는 고양이고 강아지는 강아지.
그러니까 원래 고양이, 근데 이게 고양이라는 거를 학습을 시켜서 내가 어떤 사진을 줬을 때 우리 요즘 뭐 검색하면 뭐 고양이 검색하면 고양이 사진만 쭉 나오잖아요. 강아지 하면 강아지 사진만 쭉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얘네들이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얘가 강아지라는 거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하는 게 인간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나도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해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아내 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패턴을 읽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는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고양이는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그 온글립이라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한 20자 정도, 요 사이트예요. 20자 정도의 글자를 써서 그냥 이런 A4용지에다 써서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키면 이런 글자체를 나만의 글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글자라는 게 패턴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동그라미를 그릴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 기역자를 쓸 때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인식을 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어주는 이런 AI로 글자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패턴을 찾아가는 방식인데 우선 딥러닝이라는 거는 머신러닝 안에 있는 더 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딥러닝은. 그러니까 머신러닝 우선 알아야 딥러닝이 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의 종류 중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를 크게 다 학습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아마 인공지능 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얘네들을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리에 대해서 오리가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사진을 입력을 주면서 얘는 오리야, 얘도 오리인데 얘는 오리가 아니야, 얘도 오리가 아니야. 나는 한 수천 수만 장의 사진을 주면서 얘는 오리가 맞고 얘는 오리가 아니야 라는 정답과 문제를 같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풀을 때 처음에 잘 모르면 해답지 보면서 풀죠. 해답지 보면서 막 풀잖아요. 그래서 해답지 보면서 몇 개를 풀다 보면은 내가 해답지를 안 보고도 나중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약간 지도학습은 그거라고 보면 돼요. 정답하고 문제를 같이 주고서 이 정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속 판단을 해. 그런 다음에 새로운 거를 줬을 때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리 그림을 줬을 때 이게 우리가 맞아? 틀려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거치겠죠. 근데 나중에는 수만 장의 데이터들을 주다 보면 우리도 수학 문제를 수만 개를 풀다 보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얘한테도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지도학습인 거고요. 비지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데이터를 줘요. 데이터를 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공통적인 것들끼리 묶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목이 길고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은 기린이고 뭐 꼬리가 길고 귀가 뾰족한 것들은 고양이야.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이 다 똑같은 건데 고양이 사진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기린과 고양이의 특성은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된 성질끼리 묶어봐.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어떻게 공통된 성질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이렇게 외모상으로 뭘까요? 무조건 여자가 머리가 다 짧진 않잖아. 무조건 여자가 다 키가 다 작진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다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 기계한테 알려주기가 힘들어. 근데 그거를 사진을 여러 장을 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학습해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이게 기린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학습을 할 때 무작위로 데이터를 주고 얘네들이 알아서 묶어서 얘네는 이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야. 얘네는 이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야. 얘네는 이런 성질들을 가진 것들이야. 라고 이제 얘네들 묶어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초록색 성질을 가진 거하고 비슷하네. 또 어떤 데이터를 주면 빨간색 성질을 가진 거하고 비슷하네. 그냥 이렇게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요즘 인공지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쥐가 있어요. 여기에 먹이를 치즈를 하나 가져다 놓고 이거를 빨리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분 만에 찾아갔으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조금 더 줄여봐. 4분 만에 찾아갔으면 쓰담쓰담. 그냥 4분 만에 가져서 맛있는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반에서 예를 들어 30등을 하고 있어. 그런데 20등으로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 굉장히 좋아를 하죠. 예, 그런데 한 10등으로 올랐어. 그러면 핸드폰도 하나 바꿔주고 이럴 수 있죠. 만약에 1등을 했어. 그럼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런 보상을 해주잖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잘할수록 보상을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실력들을 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두뇌하고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딥러닝이라는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요 용어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기계가 사람처럼 일하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처럼 일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 그리고 AI 말로 하는 비서, 집에 U+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알려주고, 이런 것들 또 있을 수 있고, 요즘 번역에 관련된 것들이 진짜 엄청 잘 되거든요. 이런 번역에 관련된 거, 이미지 인식, 넷플릭스나 유튜브 가면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이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인공지능이 가능하기 위한 기술. 근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생각하는 단계가, 학습하는 단계가 좀 짧다고 하면, 얘는 인공신경망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게 학습을 한다라는 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딥러닝은 아까 했던 이 머신러닝의 모든 알고리즘들을 같이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의 양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 둘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얘는 사람이 손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이게 오리야 아니야 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딥러닝은 사람이 뭔가 개입하지 않고 얘 혼자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근데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얘네보다 데이터의 양도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굉장히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술도 좋아졌고, 또 이미지 처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요즘은 GPU 발달로 해갖고 이미지 처리나 이런 것들도 엄청 빨라졌고요. 물론 컴퓨터 처리 속도, CPU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 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같이 인터넷도 같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점만 아까 얘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면, 머신러닝은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만약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인풋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개를 줄 거예요. 몇만 장의 인풋 데이터를 주는데, 사람이 거기에서 얘는 자동차야, 얘는 자동차가 아니야, 이런 정답들을 주면 얘가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해서 자동차의 특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딥러닝이라는 거는 사람이 개입이 없어요. 얘가 알아서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 대한 몇 가지들을 개입을 하는 거지, 전체를 학습하는 거를 얘가 개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이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것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빅데이터가 발전이 되는 거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특히 온라인이라는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으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된 건데, 자, 요거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려나?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게요. 원래는, 자, 여기가 인풋이라고 보면, 여기가 아웃풋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오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장의 인풋 데이터를 줘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얘가 오리의 특성들을 찾아내겠죠. 오리의 특성, 예를 들어서 입이 부리가 길다, 다리는 어떻다, 눈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인식을 하는데, 턱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얼굴은 동그랗게 되어 있고, 위에는 머리색이 대부분이 까만색이고, 가운데 눈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인식을 하겠죠. 눈은 어떻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양이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까지도 인식을 하면서 뭔가 다른 점들과 같은 점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여러 개의 단계들을 걸쳐서 맨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라인만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는 눈동자를 보고 눈동자 안에 있는 뭐 뭔가를 보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특성들을 찾아내는 방식이거든. 여러 단계를 걸쳐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어떤 입력값을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출력값을 주는데 요 선이 뭐냐면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기린과 고양이를 구별할 때 가장 큰 차이점 뭘까? 목이 길다. 그러면 목이 길다라는 거에 가중치는 많이 줘요. 근데 뭐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눈이 2개다.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는 가중치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차별화되는 거에 대한 요소가 많은 거에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 그거에 대한 없으면 그런 거를 가중치를 좀 적게 주고 그래서 요 X값이 인풋이라고 하면 W라는 게 가중치예요. 이 가중치 값을 X 곱하기 가중치를 해서 Y라는 값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Y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게 또 얘의 인풋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계산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거 한 단계만 하면 이거 굉장히 쉽게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단계로 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기는 한 단계만 가져오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아까 말했던 그 함수가 이런 함수예요. Y는 W 가중치에다가 어떤 입력값을 더하고 뭐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인풋 값이 1이고 아웃풋 값이 3이라는 걸 알려주면 자, 인풋 값이 2고 아웃풋 값이 5라는 걸 알려줬어요. 인풋 값이 3이고 아웃풋 값이 7이라는 걸 알려주면 W하고 B는 각각 얼마가 될까? 이거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니까 얼마가 될까? W는? 2. B는? 자, 이런 값이 가져와지겠죠. 근데 이게 하나면은 쉽게 풀어지는데 이게 아까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 결과는 나오지만 이 중간까지의 함수들을 하려고 하면 인간이 두뇌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뭐냐면 얘가 고양이인지 개인지 판단을 해요. 지금은 다. 그런데 어떻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판단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건 몰라.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얘네가 학습을 해서 개라고 인식을 하는지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는 제대로 나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중간의 학습,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은 우리도 모른다라는 거야.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인풋을 줬을 때 이런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 건지 아닌 건지만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나면 5라는 인풋 값이 가져와졌을 때 결과는 어떤 값이 나올까 바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5 곱하기 얘가 2였으니까 5 곱하기는 10 더하기 1 하면 1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야.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 학습을 하면 이런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이미지를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출해내는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2011년까지는 알고리즘으로 그걸 다 했어요. 알고리즘을 아까 시키는 것만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했었을 때는 실제 검출 제대로 맞추는 확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요 연두색이 그 딥러닝,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한 게 2012년부터였고 2012년만 해도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죠. 근데 지금 2015년도만 해도 90% 이상의 90% 이상 이거를 맞춘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도 95%를 못 맞춰요. 사람이 맞추는 것들도 그만큼 못 맞추는데 인공지능이 이만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확률이 5.51%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이거보다 더 적은 에러가 없는 것들을 개발을 할 정도로 이게 벌써 2015년이면 지금 훨씬 더 훌륭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년 동안 공부할 거를 기계가 하면 1년이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거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3년 후 정도만 되면, 이런 인공지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3년 후만 되면, 우리보다, 사람보다 1300배가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IQ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지는 이런 인공지능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한번 볼까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가능하다면 지금 뭐 법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능한데 정말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로
그냥 다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네? 아, 차 사고가 없는 세상. 또, 운전면허증 자체도 없어지겠네요. 그렇겠네요. 운전면허증이라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뭐, 요즘 바닷가 좋은 뷰가 있는 식당에 우리 가서 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뷰가 좋은 바닷가를 드라이브 하면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가서 어디 비행기를 타려고 가려면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나는 12시에 출발해서 여기 6시에 도착하도록 운전 알아서 해줘. 그러면 나는 그냥 차에서 자면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지금, 예를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좀 경치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일하고 싶으면 차 안에서도 정말로 일하면서도, 차 안에서도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쵸? 막 정말로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정말로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라면. 차 안에서 거의 모든 거를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이 되고 지금처럼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나오리라는 거를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거보다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졌어요. 아마 여러분이 얼마 안 돼서 예를 들어 한 10년 후면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뭔가 또 세상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뭔가 변할 때 일자리를 감소하는 게 50%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그냥 세상이 변하는구나 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는 계속 도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 나도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이렇게 바꿔볼까? 아까 기계화가 됐으면 적어도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남잖아요. 인공지능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예전에는 창작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얘가 공부만 하면 판사보다도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의사보다도 더 정확한 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에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의사라는 직업군 안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AI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에서 분명히 인공지능의 역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을 하는 거에서도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고 아까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도 이게 필요할 텐데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앞으로 좀 진로라든가 혹은 내가 앞으로 꿈꾸는 거에서 훨씬 더 빨리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네. 람다나 예. 같이 네. 사람처럼 말하는 AI가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데 네. 보통 데이터를 얻어서 학습을 시킨다면 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걸 가져올 텐데 어떻게 자기가 인공지능인 걸 자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학습이 되는 거죠. AI가 뭔지라는 거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거에는 그러니까 보통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 인공지능이 뭔지 이런 것들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우리가 말을 배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맨 처음에는 아빠, 엄마 이런 단어로 배웠죠. 그러다가 엄마는 뭐 했어? 어떤 조사도 같이 넣으면서 좀 짧은 단어들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걸 논리적으로 점점 발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습을 하려면 AI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지 AI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데이터가 부족해서 못했는데 요즘은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이 디지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책조차도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봐야지 됐는데 요즘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AI가 학습하는 게 도서관 하나 정도의 분량을 하루에 학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속도와 데이터 양이 구해진 건데, 데이터가 만약에 없는 부분, 정말 아직 이런 데이터가 없어 하는 부분은 아마도 학습하는 거에 그 제대로 된 아웃풋이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아직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사고가 날 뻔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들을,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린아이가 앞에 있는데 나를 보호해야 되냐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고 큰 성인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덜 다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었던 일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들은 아직, 그래서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은 게,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사람들이 조금 개입을 해서 이런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 데이터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또 그걸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질문 있는 학생. 아까 제가 그림 만들었었던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 사이트거든요. 디스코트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로 제가 아까 이런 단어만 넣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요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도 이메일 주소하고 뭐 간단한 것만 넣으면 돼요. 3가지인가만 넣으면 알아서 가입이 되거든요. 한번 이런 것들을 시험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또 궁금한 거 있나요?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거의 시간이 끝나서 한번 해볼까요? 빨리 끝나는 게 더 좋죠. 해볼까요? 인터넷에나 여기? 이게 지금 여기 있어서 그렇구나. 화면이 2개라.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지금 내 창에서만 보여서. 노트북을 바꾸면 되겠군. 왜 안 돼? 자,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이 화면이 이쪽으로 안 가져와져. 화면이 안 돼서 안 되겠네. 설정이 안 바뀌어지네. 거기 가면 위쪽에 로그인 화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진짜 재미있긴 한데 이거 금방 만들어져서. 이 사이트요. 디스코트라고 해서 디스코트라고 해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거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네이버. 네. 어떻게 이쪽 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겠다. 로그인만 하고 그 디스코드라는 왼쪽에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몇 가지 이제 명령어만 쓰면 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시간도 되고 해서 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요거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눠줄 테니까 만족도 조사하고, 저기 앞으로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거 하면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자, 1시간 동안 어떻게 AI에 대해서 뭔가 조금 뭔지는 조금 알게 됐나요? 네네.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거나 이런 인생의 설계를 하는데 오늘 수업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